어근 뿐만이 아니라 어근과 접사가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어근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접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야.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쏟긴 쏟는데 옆으로 쏟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쏟는 것도 아니고 위로 쏟을 때. 여러분 안녕, 햄돌쌤이에요. 오늘은 파생어 같이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 단어의 종류 중에서도 파생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배웠죠. 어근끼리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 오늘은 어근 뿐만이 아니라 어근과 접사가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생어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과 함께 복습을 하면서 파생어의 위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 그게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닌 복합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인 경우, 복합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합성어와 파생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합성어와 파생어.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파생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합성어는 어근끼리 결합한 걸 합성어라 그랬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 그쵸? 반면 이 파생어는 어근도 있지만 어근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접사라는 친구가 같이 오는 경우를 파생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지난번 강의, 합성어 강의를 다시 조금 복습하고 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또 합성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통사적 합성어, 어간과 어간이 만나서 합성어를 이루는데 있어야 할 접착제, 있어야 할 연결 어미 혹은 관형사용 어미가 있으면 이제 통사적 합성어, 만약에 없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꼭 복습을 하고 넘어오세요.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파생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 파생어도 이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이 접사가 어떤 접사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접사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접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문으로 같이 볼게요. 헛수고, 지우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헛수고 같이 볼게요. 이제 어근과 접사 할 때 어근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접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야. 헛수고에서 어근, 헛수고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죠? 수고지, 수고. 수고 뭐 이런 말도 쓰잖아. 아무튼 수고라는 어근. 수고긴 수고인데 어떤 수고냐? 봤더니 헛수고래, 헛. 헛은 수고의 의미를 더 더해주는 주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인 거죠. 어근은 중심적인 의미라 그랬고 접사는 이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좀 주변적인 의미를 갖는 친구라 그랬어요. 꼭 복습하고 오세요. 지금 뭐야 어근이 뭐였지? 접사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세요. 파생어만 배우지 말고 합성어도 알아야 파생어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이어서 지우개 같이 볼게요. 지우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일까요? 하나의 단어일까? 아니, 지우다 라는 동사와 개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단어예요. 지우다, 개. 여기서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지우겠죠, 지우. 지우다 할 때 지우. 이게 어근이야. 중심적인 의미. 그럼 개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지우는 도구의 의미를 더 더해주는 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접사. 아, 그럼 헛쓰고, 지우개 둘 다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이렇게 알록달록한 파생어군요. 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 접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보면 접사가 어근 앞에 올 때도 있고 혹은 이 접사가 어근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접사가 어근 앞에 오느냐 혹은 어근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군요. 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어근 앞에 오는 접사를 우리 접두사라고 해. 머리두. 머리가 더 앞에 위에 있죠. 그래서 접두사라고 하고 이렇게 어근 뒤에 오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해요. 꼬리미, 꼬리. 꼬리는 머리보다는 좀 뒤쪽에 있죠. 그래서 접미사, 뒤에 오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는 거. 그럼 접사는 크게 접두사, 접미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어를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는 접두파생어 라고 하고요.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를 접미파생어라고 해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하게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에 대해서 같이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근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접사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미리 힌트를 주자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접두파생어니까 당연히 접사가 어근 앞에 올 거예요. 같이 볼게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위어가 아니라 뭔가가 합쳐져 있죠. 뭐가 합쳐져 있나 봤더니 시와 어머니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와 어머니를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나요? 시 혹은 어머니? 어머니겠죠. 그치? 그래서 어머니를 어근이구나.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라는 거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한정해주는 접사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근 앞에 온 거니까 접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는 어머니의 어떤 뜻을 더해주냐라고 보면 이 시라는 거는 남편의 라는 뜻이 있어. 남편의 어머니라는 뜻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시누이도 있을 것이고 시댁도 마찬가지로 접두 파생어겠죠. 시라는 접사가 붙은 이제 풋고추 같이 볼게. 풋고추는 마찬가지예요. 고추긴 고추인데 풋고추구나. 이 풋이 또 접사겠죠. 어근 접사 따로 안 쓰고 그냥 색깔로만 표시를 할게요. 이 풋이란 것은 아직 덜 익은 그런 의미를 더 한정해주고 있어요. 날고기 마찬가지야. 고기긴 빨간색으로 써야죠. 고기긴 고기인데 날고기 아직 덜 익은 고기라는 거야. 가공하지 않은 고기, 덜 익은 고기. 치사랑 여러분 치사랑이란 말 들어봤나요? 좀 생소하다고요? 그러면 내리사랑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내리사랑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리사랑은 좀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죠.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그치 내리사랑. 이 치사랑은 그걸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의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위로의 사랑, 치. 그쵸? 이 치가
위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되묻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묻긴 묻는데 되묻는다, 다시 묻는다 라고 의미를 더 한정해주고 있죠. 휘감다도 마찬가지예요. 감는데 휘는 이거 반복해서 혹은 매우 이런 의미거든요. 매우 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까맣다, 까맣긴 까만데 몹시 까맣다, 새까맣다 이런 의미를 더 더해주죠. 치솟다, 솟긴 솟는데 치가 우리 위를 향한다 했잖아. 솟긴 솟는데 옆으로 솟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솟는 것도 아니고 위로 솟을 때 우리 치솟다 라고 한다. 보면 치가 명사에도 붙을 수도 있고 솟다라는 동사에도 붙을 수 있네요. 그쵸? 이렇게 접두 파생어를 보니까 딱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죠. 접사가 다 어근 앞에 와 있어. 아, 그래서 이러한 파생어들은 다 접두 파생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품사입니다. 이 접두 파생어는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품사 변화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품사 변화가 없다. 그럼 같이 예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시어머니. 접사가 붙기 전에는 어머니. 어머니는 명사, 그쵸? 원래 명사였어. 근데 시어머니. 시라는 접사가 붙은 후에도 여전히 명사예요. 그쵸? 풋고추도 마찬가지. 풋이 붙기 전에도 고추, 명사였어. 그쵸? 근데 풋고추가 돼도 여전히 명사입니다. 품사의 변화가 없구나. 날고기 같이 볼게요. 고기 명사죠. 근데 날고기가 돼도 역시 명사입니다. 아, 이렇게 접두사가 어근 앞에 붙는 경우에는 품사의 변화가 없구나. 붙기 전과 붙기 후가 붙고 나서가 품사가 여전히 같구나를 알 수 있어. 치사랑 마찬가지죠. 명사가 사랑이라는 명사가 치사랑이 돼도 여전히 명사입니다. 되묻다도 볼게요. 묻다라는 동사가 되묻다라는 되라는 접사를 붙어도 여전히 동사. 휘감다 얘도 마찬가지죠. 감다라는 동사가 휘를 만나도 여전히 동사. 까맣다라는 형용사가 새카맣다 새라는 접두사를 만나도 형용사가 된다. 솟다 마찬가지죠. 솟다라는 이제 동사가 치솟다를 만나도 여전히 동사라는 점. 아, 접두 파생어는 품사의 변화가 없구나.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러면 품사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잠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품사의 변화가 있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접두 파생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메마르다, 강마르다 같은 게 있어. 마르다는 여기서 마르다가 어근이고 얘네들이 어근이고 강 이 친구들이 이제 접사거든요. 또 정확하게는 접두사죠. 어근 앞에 오니까. 얘도 접두 파생어야. 근데 품사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접사가 붙기 전에 마르다는 동사예요. 얘는 동사. 근데 메마르다라는 메라는 접사가 붙고 나서는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접두 파생어인데
아,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예외도 있구나 라는 거야. 마르다 얘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동사이지만 강마르다는 형용사라는 거. 대체로 품사의 변화가 없지만 예외도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전미파생어의 예를 또 여기 적어보고 전미파생어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전미파생어 같이 볼게요. 예시 몇 가지를 적었는데 이게 파생어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접두파생어보다는 전미파생어가 조금 더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덮개부터 같이 볼게요. 덮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지? 라고 보니까 덮다 할 때 그 덮, 덮밥 할 때 그 덮이랑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개, 어떤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어근은 덮, 그쵸? 그리고 여기서 도구의 의미를 더해주는 개는 전미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덮개를 그럼 이번엔 품사를 통해서 품사로 바라볼게요. 이 덮다, 덮개가 되기 전에 어근, 덮다는 원래 어떤 품사였죠? 원래 품사가? 동사였죠. 원래는 품사가 동사였어요. 그런데 덮개가 되니까 덮는 도구라는 이제 명사가 된 거죠. 아, 접두파생어에서는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 그대로 품사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전미파생어에서는 동사가 명사, 아, 품사의 변화가 있겠군요 라는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미파생어는 품사 변화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대부분 품사가 변한다라는 거지 모든 접미파생어가 붙는 전미사가 붙는 파생어가 품사가 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변하는 파생어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대부분의 것들은 변한다. 다음 거 이제 공부하다 이어서 볼게요. 공부하다는 공부하다 이것도 파생어라고요? 쉽겠지만 파생어야. 어떤 단어가 결합했을까 보니까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하다라는 게 결합합니다. 하다? 원래 공부라는 어근에 명사 어근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들어간 거야. 정확히 말하면 하예요, 하. 그럼 여기서는 또 품사가 바뀌고 있죠. 공부라는 명사가 이제 하다를 만나서 이제 동사가 됐어요. 그렇죠? 평화롭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생어입니다. 평화와 롭다가 합쳐진 말이야. 평화라는 명사에다가 롭다. 정확히는 롭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죠. 평화라는 어근에 롭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었다. 평화는 원래 명사죠. 근데 롭다, 롭 들어가니까 이제 형용사가 됐습니다. 품사가 바뀌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파생어, 합성어도 단일어까지 이렇게 같이 섞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요놈 하다의 하, 롭다의 롭 이런 게 들었구나. 얘는 파생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어서 또 봅시다. 웃음. 웃음? 이것도 합쳐진 말이에요? 라고 싶죠? 이것도 뭔가가 합쳐진 말입니다. 웃다. 웃다의 웃. 그리고 웃음은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여기서 원래는
웃다의 중심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웃이 어근이고 그 뒤에 이거는 전미사다.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그렇죠? 웃다는 원래 동사였죠. 근데 이게 웃음, 음을 만나서 이제 명사가 됩니다. 품사가 바뀌죠. 이어서 고요히도 파생어입니다. 고요히는 고요라는 명사에다가 히라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 고요가 어근, 히가 부사로 만들어주는 이제 전미사. 품사는 고요는 명사죠. 명사에다가 히가 붙어서 이제 부사가 된다. 고요히. 그래서 이 히 같은 친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라고 해서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라고 해서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요. 마지막 어른스럽다 볼게요. 어른스럽다. 이거는 어른에다가 스럽다가 붙은 거죠. 어른이 어근이고 스럽다. 스럽이 접사. 어른 원래 명사죠. 스럽은 이제 형용사가 됐어요. 붙어서 어른스럽다. 형용사. 지금 보면 다 전미 파생어는 품사가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품사의 변화가 있구나. 접두 파생어는 품사의 변화가 없고 전미 파생어에는 품사의 변화가 있구나. 를 알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거의 다 파생어를 배웠는데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금 더 헷갈리는 파생어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파생어 몇 가지 알고 또 마지막으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여러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어떤 게 단일어고 어떤 게 합성어고 어떤 게 파생어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게 전부 파생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 믿겠습니까? 전부 파생어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근, 어떠한 접사가 만나서 파생어가 됐는지 같이 볼게요. 일단 이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먹이, 높이, 넓이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니까 먹다 할 때 그 먹과 이 명사 파생 전미사 이가 만났어요. 높이도 높다라는 이제 형용사에다가 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만난 경우. 넓다, 넓이 이것도 넓다 할 때 그 어근에 명사 파생 전미사 이가 만난 경우야. 여기서 어근은 각각 다 먹, 높, 넓이고 뒤에 이는 다 전미사인 거죠. 근데 이 먹이, 높이, 넓이 세 개 다 전부 다 품사가 명사예요. 다 명사야. 반면에 이 같이 깨끗이 같은 경우 봐요. 같이 깨끗이 마찬가지로 다 이가 붙었죠.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다 부사입니다. 보자. 같이, 같다 라는 것에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은 경우. 깨끗이는 깨끗하다. 근데 그 깨끗에다가 이가 붙은 경우입니다. 얘도 어근이 다 앞에 있고 이거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접사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부사야. 위에는 명사, 밑에는 부사야. 그래서 이 지금 겉에 보이는 형태는 같죠. 이라는 형태는 같지만 접미사의 형태는 같지만 하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접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라서 부사 파생 접미사라고 합니다.
전미사, 접사 같은 말이에요. 전미사, 접사 생각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가 붙었다라고 해서 다 명사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 이가 붙었다라고 해서 다 또 부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가 어떨 땐 명사, 파생, 전미사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사, 파생, 전미사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제 오른쪽 같이 볼게요. 오른쪽에 적힌 단어들도 전부 파생어입니다. 단일어가 아니라 뭔가와 뭔가가 결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잉? 안 보이는데요? 자랑 주가 만났나요? 이게 뭔 말이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잣우. 잣다와 우가 만나서 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이 너무는 넘다에다가 우가 만나서 너무가 된 겁니다. 이 도로는 돌다에다가 오가 만나서 도로가 됩니다. 잣다라는 어근에 우라는 전미사, 넘다라는 어근에 우라는 전미사, 돌다라는 어근에 오라는 전미사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쓰이는 우와 오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근의 원형을, 어근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적습니다. 이 우랑 오 같은 접사들이, 전미사들이 분명한 애들이 아니라서 앞에 있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서 적어서 자주, 너무, 도로라고 적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좀 심화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자주 같은 경우는 부사죠, 부사. 원래 잣다는 형용사였어요. 형용사인데 이제 형용사가 부사가 됐으니까 이 우를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넘다라는 동사가 너무라는 부사가 됐으니까 부사, 파생, 전미사. 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돌다라는 동사가 이제 부사가 됐으니까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 파생, 전미사구나. 참고로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이제 단어의 종류를 마무리 짓는 확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게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단어의 종류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늘. 하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확인하는 거야.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하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어근이죠. 아, 단일어구나. 그쵸?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구나. 사과나무 같이 볼게요. 사과나무는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사과도 중심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고 나무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경우 우리 합성어라고 했었죠. 아, 사과나무는 합성어구나. 이리저리 같이 볼게요. 이리저리 쪼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이리, 저리. 이리라는 부사, 그쵸? 얘도 어근. 저리라는 부사. 부사의 어근끼리 만난 얘도 합성어입니다. 지금 윗줄은 다 단일어와 합성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네요. 이제 보자. 맨땅. 맨땅도 쪼갤 수 있을까요? 쪼갤 수 있죠? 맨과 땅으로 쪼갤 수 있어. 맨과 땅. 맨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죠. 이 땅이라는 어근, 명사 어근의 의미를 제안해주는
접사가 만난 파생어죠. 아, 얘는 파생어구나. 그쵸? 첫사랑도 볼게요. 첫사랑도 쪼갤 수 있네요. 첫과 사랑으로 쪼갤 수 있어요. 첫사랑? 보니까 사랑은 어근인 것 같아요. 그쵸? 명사 어근. 그럼 첫은 뭘까? 첫도 어근일까요? 아니면 맨땅 할 때 맨처럼 접사일까요? 첫도 어근입니다. 관형사예요. 관형사. 우리 아직 품사를 배우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관형사예요. 뒷부분에 이제 품사를 배우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구나. 첫사랑도 합성어예요. 친절하다 같이 볼게. 친절하다. 단일어인가요? 하나의 단어야? 아니죠. 쪼갤 수 있어요. 친절하다. 친절이라는 명사의 어근에 하다라는 이제 접사가 붙는 경우죠. 접미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접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파생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생어. 먹이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먹이다 뭐로 결합된 걸까? 뭐랑 뭐랑 만난 걸까? 보니까 이제 먹다와 이 그리고 다가 결합한 단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먹다가 원래 어근이겠죠. 그리고 이제 먹다가 아니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이다. 이제 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를 사동, 시킨다, 사동, 접미사라고요. 아무튼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거니까 얘도 파생어겠구나. 이 사동 접미사, 이제 또 피동 접미사 이런 것도 있는데 사동, 피동 접미사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사동과 피동 표현해서 배우게 됩니다. 미리 좀 예습한다라는 느낌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먹다라는 거에다가 이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또 단어가 되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라는 것만 알아두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줄, 잠보 같이 볼게. 잠보도 가만히 보니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잠자다 할 때 그 잠이라는 명사에다가 명사의 어근인 거죠. 명사의 어근에다가 잠보, 잠자는 사람, 실컷 잠자는 사람, 이 잠보야 빨리 잠만 보야 빨리 일어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잠보라는 이제 접사가 들어간 경우야. 얘도 파생어겠죠. 울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다라는 어근에다가 이 울보야 그만 좀 울어 할 때 그 울보죠. 접사. 근데 여기서 조금 특징이 있다면 이 보라는 접사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명사와 결합합니다. 이 잠과 같은 명사와 결합해서 대체로 파생어를 만들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동사와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같이 적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와 결합하지만 울보 또 먹보라는 것도 있죠. 동사와 결합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거의 마지막에 다 와갑니다. 독서 뭘까? 한 단어일까? 쪼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슬금슬금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합성어에 대해서 배웠어. 뭐 대등종속, 융합도 배우고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도 배웠죠. 근데 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비통사적 합성어의 마지막 부분 한자어인데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를 했죠.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독서를 쪼갤 수 있어요. 독과 서. 독, 읽을 독, 읽는다. 서, 책. 읽는다, 책을. 독과 서가 만들어진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야. 합성어긴 합성어인데 한자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말 어순과 반대로 돼 있어. 책을 읽는다. 서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읽는다, 책. 이렇게 우리말 어순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으니까
아, 비통사적 합성어구나. 괜찮나요? 혹시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어서 우리 지난번 합성어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조금 그 부분만 복습을 하고 넘어오세요. 네. 진짜 마지막. 좁다랗다. 좁다라는 어근에 다랗다라는 다랏이라는 정미사가 붙은 경우 형용사가 형용사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파생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어 종류 중에서도 파생어 같이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낯선 단어들이 몇 가지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근 한 개로 이루어진 단일어인 줄 알았는데 어근이 여러 개 있는 합성어라고? 혹은 이런 접사가 들어간 단어였어? 라고 뭐지? 낯설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어랑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치? 누구나 처음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면 낯설고 조금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계속 자주 보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이 문법이란 친구도 어느새 여러분의 옆자리에 이렇게 곁에 친근하게 머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어서 품사 같이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